마음과 뇌 이야기 합번 713. 7. 뇌의 인지작용과 처리, 그리고 마음의 창조. 인간이 갖는 신비로움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뇌의 신비는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다.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어 마음으로 인지작용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경이로움이다. 뇌는 인체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신체 각 부분에 적절한 반응을 일으킨다. 요즘 등장하는 4발 로봇조차 균형을 맞추고 순간순간 반응하며 움직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생각하면 인간의 손가락과 발가락, 무릎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과정은 거의 신의 경지에 해당한다.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뇌가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의 마음이라는 추상적 영역을 창출하는 과정은 창조의 기적과도 같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창세기의 말씀으로 천지를 이루는 것과 유사한 경이로움이 느껴진다. 정보 수집이라는 물리적 차원을 넘어 감각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유형화해내는 과정은 참으로 신비롭다. 단순히 고깃덩어리처럼 보이는 뇌는 사실 질감이 두부와 비슷하면서도 놀랍도록 정교하고 복잡하다. 이 작은 기관이 온 우주와 인간 내면, 나아가 신의 존재까지 사고한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 자체를 경이롭게 만든다. 인간의 뇌는 인간다움을 사유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역설을 품고 있다. 이 뇌를 떨쳐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지성소이며 인간 실존에서 영혼을 향하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의 마음과 뇌의 영혼의 오묘한 연합과 불일치, 그 메커니즘에 대한 끝없는 궁금함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뇌와 마음은 단순히 생리적 장치가 아니며 영혼과 사유, 감정과 창조적 사고를 담아내는 복합적 실체다. 이러한 경이로움과 불가해함은 우리 삶을 매료시키고 인간 존재를 이해하려는 탐구와 성찰의 여지를 남긴다. 결국 뇌의 신비와 마음의 창조는 과학적 탐구와 철학적 사유, 그리고 신학적 성찰을 모두 품어내며 인간이 살아가며 계속해서 묻게 되는 존재의 근본적 질문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마음과 뇌 이야기 8. 뇌의 신비와 영혼의 지성소. 인간의 뇌는 단순히 머릿속 고깃덩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의 질감은 두부와 비슷하면서도 습득된 정보가 단기와 장기로 기록되어 저장되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복잡한 기관이다. 이 작은 뇌가 온 우주와 인간 내면, 나아가 신의 존재까지 사고한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 자체를 경이롭게 만든다. 인간의 뇌는 인간다움을 사유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역설을 품고 있으며 이 뇌를 떨쳐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영혼의 지성소이자 인간 실존에서 영혼을 향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험에서는 도축된 돼지 뇌에 혈액을 주입하자 신경활동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언젠가 인간 뇌에서도 새로운 이해와 발견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결국 뇌와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며 생명은 몸 전체가 건강할 때만 유지되는 총체적 인간임을 깨닫게 한다. 그럼에도 죽음은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자 삶과 영생을 향한 끝없는 탐구를 불러일으킨다. 뇌가 머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현실을 온전히 알 수 없다. 1.5kg의 두개골 속 암흑 속에서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정보를 받아 총괄하며 CLAUSTRUM이라는 자아의식과 관련된 영역을 통해 의식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퀄리아, 즉 주관적 경험으로 느끼는 마음의 내면적 실체가 얹히며 인간은 뇌와 마음, 그리고 영혼의 총체적 진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살아있는 인간만이 진정한 실제를 경험하며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의 사유와 호기심은 계속된다. 이 뇌와 마음, 영혼의 불가해한 연합과 작동 방식은 인간 존재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경이로움을 낳는다. 인간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 뇌의 신비를 조금씩 밝혀가지만 여전히 그 깊이와 총체적 의미는 신비롭게 남아있다. 바로 이러한 한계와 신비로움이 인간으로 하여금 삶과 존재, 그리고 영혼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만든다.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심은 멈출 수 없으며 뇌와 마음, 영혼의 총체적 신비는
살아있는 동안 끝없이 매료시키고 질문을 던진다. 마음과 뇌 이야기 9. 인간의 인식, 학습, 그리고 끝없는 질문. 뇌는 세상을 직접 관찰하면 종종 혼돈에 빠지지만 인간은 시각적 정보를 유전적 발달적 랜덤 패턴에 맞추어 해석하며 사물을 인식한다. 외부에서 수집된 정보가 감각에서 지각으로, 지각이 인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창조적 정보로 발전한다. 뇌는 과거 경험과 학습을 통해 기억을 종합하며 반복적으로 최적화한다. 반복된 경험은 시냅스를 강화해 정보 효율성을 높이지만 고착화된 시냅스는 변화와 수용성을 제한한다. 이 때문에 뇌의 지식은 최적화되지만 인간의 신념이나 종교적 이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인간이 안다고 믿는 사실의 오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역사, 권력과 뻔뻔함으로 지식을 조작하는 일까지도 모두 뇌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결국 참과 실제를 완전히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역설적으로 불완전한 뇌가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마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조차 뇌의 전기적 스파크와 내면적 경험에 기반하며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살아있는 인간만이 진정한 참이며 경험과 사유만이 실제를 증명한다. 뇌는 감각 정보를 종합하고 과거 경험과 학습, 기억을 연결해 세상을 이해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주관적 해석이므로 완전히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인간의 사고와 판단은 뇌에서 형성된 정보 처리와 인식의 결과이며 참과 실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오류와 편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유하며 영혼의 신비를 탐구하게 된다. 그럼에도 뇌와 마음, 영혼의 총체적 신비는 끊임없이 인간을 매료시키며 끝없는 탐구와 질문을 낳는다. 과학과 철학, 종교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상, 그리고 신비적 탐구를 계속 이어간다. 비록 겉으로는 논점 일탈처럼 보이는 호기심일지라도 바로 이 끝없는 궁금함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이 결코 놓을 수 없는 본질적 질문이다. 마음과 뇌 이야기 10. 뇌의 정보 습득과 초기 자기화의 서막을 열다. 우리 몸의 뇌는 외부 세계와 내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처리한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존과 적응을 위한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인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뇌는 최소한의 외부 신호를 감지하고 몸과 신체의 내부 상태 변화를 세밀하게 수집한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자극에 즉각 반응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 모든 활동은 수조개의 신경세포가 빚어내는 거대한 전기적 교향곡과도 같다. 이처럼 뇌 속에서는 잠시도 멈춤이 없는 정보의 흐름이 생명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질서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유입된 정보 가운데 중요도가 낮거나 반복되지 않는 단기 정보는 금세 사라지지만 의미 있고 감정적 흔적을 남긴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오래도록 각인된다.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나 강한 감정적 여운이 남는 것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장기 정보로 저장되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구성되는 생생한 체계로 뇌에 각인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자기화의 과정이 된다. 자기화의 초기 단계에서 정보는 빛, 소리, 냄새, 촉감 등 물리적 감각 자극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물리적 에너지는 감각 기관을 거쳐 전기 신호로 변환되고 신경망을 따라 뇌의 각 영역으로 전달된다. 시각 피질은 색과 형태, 운동성을 분석하고 청각 피질은 음의 높낮이와 방향을 세밀히 분리한다. 후각과 미각, 촉각 정보 또한 각각 처리된 뒤 뇌의 연합 영역에서 통합된다. 그 결과 우리는 외부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지각 경험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외부 현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뇌 안에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으로 곧 자기화라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세상을 인지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형성되는 첫 단계이며 뇌는 이 끊임없는 정보의 교류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립해간다. 그렇게 뇌는 오늘도 나라는 존재의 서막을 조용히 열고 있다. 마음과 뇌의 이야기 11. 정보의 자기화를 통해
자아의 정체성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다. 초기 수집과 첫 통합을 마친 정보는 뇌 안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정교하게 관리된다. 뇌는 모든 감각 자극을 균등하게 다루지 않는다. 대신 나라는 주체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신호에 집중하며 그 의미를 선별적으로 부여한다. 이러한 선택적 주의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정보에 의미를 입히는 첫 창조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뇌는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정보를 오랫동안 보존하며 필요할 때마다 능동적으로 인출해 새로운 정보와 융합하거나 재해석한다. 과거의 기억은 단순히 저장된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과 만나 다시 쓰여지는 살아있는 과정이다. 기억은 시간 속에 고정된 박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는 유기체와 같다. 이때 주의와 기억의 작동은 주관적 해석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뇌는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감정, 그리고 상황적 맥락을 종합해 각 정보에 색을 입히고 의미를 부여한다. 감정적 강도가 높을수록 정보는 더욱 또렷하게 각인되어 오래 지속된다. 반대로 감정적 맥락이 부족하거나 관련 경험이 약할 경우 정보는 쉽게 사라진다. 반복된 정보 통합은 시냅스를 강화해 처리 효율을 높이지만 지나친 고착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직된 신경 패턴은 때때로 고정관념이나 확고한 신념의 형태로 드러난다. 결국 나라는 자아는 외부 신호의 단순한 반영물이 아니다. 주의와 기억, 그리고 해석이라는 능동적 재구성의 결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유동적 존재이다. 이러한 자기화의 흐름은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복잡한 세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근본 원리가 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재구성된 정보와 해석이 호르몬과 신체 상태와 어떻게 결합하여 통합된 자아를 완성해 가는지를 더 깊이 탐구할 것이다. 마음과 뇌의 이야기 12. 정보의 관리, 호르몬, 그리고 통합된 자아의 완성하다. 이렇게 습득되고 초기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뇌 속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복합적인 과정이 전개된다. 뇌는 매 순간 쏟아지는 수많은 감각 자극을 무작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에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신호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며 기존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연결한다. 이때 주의력과 기억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처리된 정보는 그 내용에 맞게 지속성을 지니도록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재구성된다. 선택적으로 처리된 정보는 단기 기억을 넘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며 뇌 속에서 정교한 지도처럼 체계적으로 저장된다. 그러나 이 기억은 고정된 형태로 머무르지 않는다. 필요할 때마다 능동적으로 인출되어 새로운 정보와 결합하며 재해석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경험과 인식 구조 또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이런 면에서 자아란 끊임없는 정보의 재처리 과정을 통해 완결된 실체가 아니라 기억과 감각, 그리고 해석의 반복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열린 존재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뇌는 호르몬 시스템과도 긴밀히 상호작용한다. 코르티솔, 세로토닌, 도파민 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기억의 강도, 감정의 흐름, 판단의 성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기억 형성이 왜곡되거나 감정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도파민이 적절히 작용하면 우리는 몰입과 만족을 느끼며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화학적 신호들은 뇌의 작동뿐 아니라 신체의 대사, 면역, 순환 등 전반적인 생리 시스템과도 맞물려 있다. 결국 감정과 사고, 그리고 신체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결국 뇌의 정보 처리와 호르몬 작용의 복합적 교양은 하나의 통합된 자아를 구성한다. 이 자아는 기억과 감정, 생리와 의미의 유기적 결합 위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인간이 자신을 인식하고 세상과 관계 맺는 근본적 방식의 토대를 이룬다. 마음과 뇌의 이야기 13. 의식의 확장과 나의 자각, 그리고 존재의 깊이로 확장하다. 우리의 뇌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장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화를 거쳐 세계를 해석하며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게 하는 살아있는 정교한 유기체이다. 이처럼 뇌는 내적 외적 자극을 분석하며 그로부터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의식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을 넘어선 정신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우리는 단순히 감각하고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각의 주체를 인식하는 자기화된 의식을 가진다. 이 자기의식의 형성은 단순한 신경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 감정, 사고, 그리고 신체의 미묘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통합적 현상이다. 뇌의 전전두엽은 사고와 판단, 감정의 조절을 담당하고 편도체와 해마는 기억과 정서를 긴밀히 연결한다. 이런 복합적 연결망은 우리의 경험을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의 서사로 엮어낸다. 의식은 이렇게 축적된 경험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자각하는 내면의 거울이 된다. 그러나 의식이 완결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 순간의 경험과 사유를 통해 확장되고 갱신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과 결합하며 때로는 세계를 새롭게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열린 정체성으로 존재한다. 결국 뇌와 마음의 관계는 단순한 인과가 아니라 순환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뇌가 외부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화하여 자기화라는 오묘한 과정을 거쳐 마음을 형성하고 다시 마음은 뇌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켜 행동 양식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끝없는 반복의 자기화 과정을 통해 인간은 더 깊은 자각과 성숙으로 나아간다. 뇌는 단지 물질의 산물이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고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게 하는 신비로운 통합체이다. 그것은 인간 안에 깃든 창조적 메커니즘이자 신성을 향한 존재의 반향이라 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